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미적분, 삼가함수 젖셈 정리 차례인데요. 네,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이제 여기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게 수원의 삼가함수가 나오잖아요. 수원의 삼가함수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동경 뭐 이런 건 다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삼가함수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중학교 때 삼각 B로 배웠을 때는 이 각이 이제 0에서 90도 사이인 것만 다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수 전체로 확장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거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이렇게 확장할 때 우리가 동경이라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정의에 가깝겠죠, 그죠?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EX가 둔각이거나 뭐 3, 4분면이거나 이런 경우에도 다 정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R분의 Y, R분의 X 이렇게 정의하는 것들은 다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로 배우게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사인의 역수,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R분의 Y라고 했을 때 이제 CSC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읽냐면 코시컨트라고 읽거든요, 그죠? 그래서 코시컨트는 사인 세타분의 1이고요, Y분의 R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가 시컨트 세타라고 읽고요, 탄젠트 역수를 코탄젠트라고 읽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 코시컨트는 사인 세타분의 1이고요, 시컨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고, 코탄젠트는 탄젠트 세타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정의들 당연히 아셔야 되고 요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둘 다 중요하지만 이게 약간 더 중요한데, 이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탄젠트 제곱 세타라는 게 코사인분의 사인을 제곱한 거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이건 통분해 보시면 이게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1이니까 1이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요. 통분을 하면 이렇게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위에가 이제 코사인 사인 제곱의 합이니까 1이고 코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시컨트 제곱 세타구나. 이렇게 되는 것을 잠시만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것은 이런 식으로 전개해 보면 뭐 아주 당연하게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해볼 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건 공식처럼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고요, 그죠? 시컨트 제곱에서 이렇게 1을 가져와서 시컨트 제곱 빼기 1은 탄젠트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적분해서도 쓰고 종종 나옵니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코탄젠트는 코시컨트다. 근데 이거는 이제 외우기 좀 쉬운 게 이게 다 역수예요. 지금 탄젠트 역수가 코탄젠트고요, 그죠? 시컨트의 이게 시컨트는, 그러니까 이게 코탄젠트는 여기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코탄젠트면 요게 사인이고 여기 코사인일 거 아니에요. 그럼 통분을 하면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이렇게 돼서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니까 코시컨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공식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 단원 이름이 삼가함수의 덧셈 정리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삼가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그래서 사인의 각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됩니다. 뭐 그래서 사코, 코사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은. 그리고 좀 잘 보셔야 될 게 사인은 부호가 그대로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복호 동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인은 플러스일 때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고요. 코사인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고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는 여기랑 여기는 부호 같고요, 여기는 부호가 반대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탄젠트는 그렇게 되고 탄젠트 공식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공식은 당연히 외우셔야겠죠. 여기 이제 뒤에 증명을 소개를 할 텐데 증명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걸 유도해서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유도 과정이 아주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유도 과정을 알아두는 것은 물론 의미가 있죠. 수학이니까. 하지만 이거는 공식을 외우셔야 된다. 사인은 부호가 같고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고요. 코사인은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이렇게 되고 부호가 반대다. 탄젠트는 밑에는 이제 1 부호 반대 탄젠트 곱이고 위에는 더하기면 더하기, 빼기면 빼기해서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대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증명은 한번 볼게요. 증명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증명은
제이 코사인 법칙을 이제 쓰지 않고 증명을 하려고 조금 약간은 이제 복잡한 방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이거 뭐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수원에서 지금 진도가 이제 보통 수원이랑 미적분이 병렬로 동시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수원을 끝까지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삼가함수, 수원의 삼가함수를 아직 진도를 다 끝내지 못했을 텐데 수원에 이제 제이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이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그걸 쓰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까지 각을 베타라고 하고 요렇게 각을 알파라고 하면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좌표가 뭐가 됩니까? 여기 좌표는 이제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입니다. 원의 반지름은 이제 1로 할게요. 여기 x축이 여기 y축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는 뭐가 돼요? 좌표가 여기가 길이가 1이고 여기 알파니까요. 여기 이제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제이 코사인 법칙으로 여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L 제곱은 제이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1제곱 1제곱 해서 1제곱 마이너스 2배의 1 코사인 사이각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제이 코사인 법칙을 구하면 이거 조금만 정리하면 2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좌표가 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L제곱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시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해 가시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전개해 보시면 여기서 코사인 제곱, 여기서 사인 제곱 알파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알파 하면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코사인 제곱 베타, 사인 제곱 베타가 나오니까 또 1이고.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럼 이제 우리 위에 이 노란색이랑 이 빨간색은 똑같은 길이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구한 건데 구해봤더니 하나 이렇게 나오고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2랑 이제 이렇게 2는 지워질 테고 여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도 똑같으니까 지금 얘랑 뭐랑 같아야 돼요? 얘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공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만들려면 베타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베타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바꾸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으면 얘는 지금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될 텐데 그죠?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그냥 코사인 베타니까 여기는 부호가 안 바뀌고 여기 이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으면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니까 여기 부호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하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 공식으로 사인을 만드는 것은 코사인의 90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세타잖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 과정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작년에 수능을 받고 그러면 이제 기하를 다 했잖아요. 그죠? 올해 수능엔 지금 기하가 안 들어가지만 그래서 만약에 기하를 안다 이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내적을 쓰는 겁니다. 아까 전에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똑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벡터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여기 알파였잖아요.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똑같이 만들고요. 그럼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그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그럼 우리가 여기 좌표가 이제 여기가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되죠. 같은 그림입니다. 반지름 1이고요. 여기가 이제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요.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할게요. 그럼 A 내적 B를 생각해 보세요. A 내적 B. A 내적 B는 정의로 구하면 뭐 사실은 이게 정인지 좀 애매한데 뭐 하여튼 이 내적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길이 사이각 쓰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길이 사이각 쓰시면 이 길이가 지금 여기가 1이니까 길이는 1이에요.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내적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성분으로 구할 수 있는데 성분으로 구하면 이렇게 곱하고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도 훌륭한 방법입니다만은 좀 더 간단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코사인을 가지고 사인을 만드는 거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분의 파이를 넣어가지고 사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물론 뭐 당연히 우리가 수학이니까 이렇게 원리를 좀 알고 증명 과정 알고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것 그게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예제들이 있는데 이건 단순 계산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해설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니까. 계산 문제니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가의 크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예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여기 공식이 있는데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걸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 하면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는 3x 플러스 1을 그리면 여기가 1이고 기울기 3이니까 이렇게 y는 3x 플러스 1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두 직선으로 얘가의 크기 세타라고 한다. 그럼 여기가 지금 세타라는 거네요. 그죠? 여기 세타. 여기 막꼭지가 아니니까 당연히 세타겠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직선에서는 이 기울기가 어떤 각이랑 어떤 의미를 갖죠.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예를 들어 여기를 알파. 이해 갑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탄젠트 알파가 얼마다?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거 여기 베타라고 하면 탄젠트 베타가 얼마다? 탄젠트 베타가 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구하면 됩니다. 여기 베타고 여기 알파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보세요. 봐봐. 이 그림에서 그냥 여기가 알파면 여기 알파잖아요. 막꼭지각이니까 그죠? 여기 베타면 여기 베타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여기 세타란 말이야. 여기 막꼭지각이니까. 그럼 세타, 알파, 베타 어떤 관계를 가져? 지금 베타는 세타 더하기 알파다 그지? 왜냐하면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외곽이고요. 여기 내각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베타는 세타 더하기 알파니까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탄젠트 코사인을 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 탄젠트를 구해보시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뭐가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그럼 이제 항상 이렇게 도형을 생각해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사실은 이게 직선이라 그런 경우를 생각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만약에 도형을 그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보세요. 봐봐. 지금 이게 각이 여러 가지 막 둔각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되든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아니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거예요.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이각은 결국은 차가 된다는 겁니다. 차. 근데 우리가 이거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든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구하든 어차피 차가 된다는 것은 여기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랑 여기는 우리가 여기 세타라고 하면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우리가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떤 관계 있어요?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서로 음의 관계에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작은 거,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맞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맞는데 우리가 뭐 이게 빼다 보면 사실 뭐 이게 다 문자로 돼 있고 해서 빼다 보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절대값 씌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사실 이 공식을 달달 외울 필요 없고요. 여기 이렇게 절대값이 주어져 있는 이유 이 정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직선사의 사이각은 무조건 예각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애초에 어떻게 정해? 두 직선사의 각이라는 거는 이렇게 무조건 각이 두 개가 나오면 둘 다 직각이 아닌 이상 둘 다 직각이면 직각이죠. 직각으로 만난다는 건 네 각이 모두 직각이 된다는 거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예각으로 우리가 잡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 씌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된다. 공식 어떻게 돼요? 공식은 이 위에는 부호가 그대로 오고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도 그대로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밑에는 곱이 되는데 대신에 부호가 반대로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3 빼기 2분의 1이니까 위에는 얼마예요? 3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다. 그죠? 밑에는 1 더하기 곱이라는 거예요. 곱하면 2분의 3이네요. 그죠? 2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5분의 2분의 5니까 1이다. 그죠? 탄젠트가 1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탄젠트가 1이고 예각이니까 45도라는 얘기죠. 그죠? 45도. 코사인 45도는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합성인데요. 그래요. 우리가 이 합성은 이 합성이 지금 잠시만요. 이 삼가함수 합성은 굉장히 유용한데 말이죠. 이게 지금 교과정상에 교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과정 지도 해설서라는 문서 책이 있어요. 그 학교 선생님들 보시라고 참조하라고 교육부에서 만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시면 이제 교과정에서 명백하게 제외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이렇게 꼭 집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삼가함수 합성이라든가 이배각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찾아본 바로는 명확하게 교과정에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이배각 공식 같은 경우에 이배각 공식이 뭐냐? 이배각 공식이 뭐냐면 이배각 공식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우리가 아까 전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식이 어떻게 됐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알파와 베타에 모두 세타를 넣어 또는 뭐 베타에다 알파를 넣어도 거의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넣으면 사인 2세타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사인 어떤 세타의 2배 해서 우리가 이걸 2배 해서 2배각 공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세타 이렇게 넣으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이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식에 역시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나옵니까? 코사인 2세타가 여기 코사인 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이 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근데 이 식은 변주가 가능한데 뭐냐면 우리가 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랑 똑같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랑 똑같으니까 이 식은 이제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고쳐서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여기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꿔서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됐었죠? 여기 위에가 이제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고 그죠? 그 다음 밑에가 이제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인데 여기도 역시 알파 베타에 모두 세타를 집어넣으면 이 식은 여기 옆에다 쓸게요. 이 식은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 2세타는 2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 노란색 식들을 이배각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배각 공식. 우리가 이 식은 근데 뭐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요 알파에다 2세타를 넣고 베타에다 세타를 넣어서 사인 3세타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3배각 공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럴 겁니다. 아마 뭐 이거는 저의 생각이니까 꼭 이게 완전히 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마 이제 이 이배각 공식이랑 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가지고 꼭 이거를 꼭 써야 되는 그리고 이걸 모르면 절대로 안 되고 이거를 꼭 써야 되는데 문제가 또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심화해서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배각 공식을 쓰는 문제야. 이배각 공식을 써서 풀 수 있는데 대신에 이배각 공식을 좀 심화를 해서 써야 돼. 그냥 이 공식을 쓰면 빡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뭔가 이배각 공식을 좀 훈련을 많이 된 상태에서 이배각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이면서 이배각 공식을 쓰지 않고는 문제가 너무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 풀 수 없어. 아마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건 이제 학교 교과서가 가장 기준이 되니까요. 교과서를 보시면 우리가 이배각 공식 같은 거 아주 간단하게 뭐 생각해보기 또는 아니면 예제 같은 걸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야, 이 공식에다가 여기다 알파를 또 넣으면 어떻게 되니? 그럼 어떤 식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언급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보통 책에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확인해 보셔도 되고 확인해 보실 필요 없어요. 내가 확인해 봤으니까. 그 지금 교과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합성 같은 경우에는 다루지 않는 교과서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걸 알면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있다. 특히 적분 같은 거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같은 거 적분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이해가시죠? 우리가 이제 이걸 쓰지 않으면 얘를 t라고 치환해서 이제 치환 적분을 하게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걸 알면 이건 그냥 2분의 1의 뭐예요? 2분의 1의 사인 2세타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2분의 1의 사인 2세타니까 얘는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뭐 마이너스 4분의 1의 코사인 2세타 뭐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정적분이다 이러면 사실 얘는 뭐예요? 어떤 사인 함수고 얘는 여기 2세타이기 때문에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뭐 주기가 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어떤 구간이 뭐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한 주기를 적분하는 거네? 그럼 0이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수월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형들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가 꼭 적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이걸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떤 함수 두 개를 곱한다는 것은 좀 그래프로 그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딱 이렇게 해서 얘를 2분의 1의 사인 2세타라고 생각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건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충분히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종류 적분이나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있고요. 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아주 정석적인 풀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걸 혹시나 뭐 이배학 공식 쓰지 않아도 되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생각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좀 폭넓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공식은 유도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흰색 공식은 무조건 외우고 있을 거기 때문에 흰색 공식에다가 베타 자리 알파 또는 알파 베타 다세타 이렇게 넣으면 된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유도해 쓸 수 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봐두시면 되고요. 요 변형의 의미는 사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갔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냐면 사인 제곱 세타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제곱한 것을 이렇게 제곱하지 않은 함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제곱했을 때 우리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곱이라는 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거든. 특히 뭐 적분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제곱을 하면 불편해지기 때문에 제곱을 한 걸 이렇게 제곱을 없앨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편리한 거죠. 얘도 똑같은 원리로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요 식을 이제 방정식 풀듯이 풀어보시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뭐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합성도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교육 과정에 경계에 걸쳐져 있는 정도, 그러니까 뭐 절대로 안 나온다 이런 거랑은 좀 결이 다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책에 이제 이게 메인 내용처럼 실려 있는 것은 이게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편리하고요. 공식은 좀 보시면 공식은 사실 이런 공식입니다. 공식은 이거를 우리가 앞에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가 되죠. 이해 갑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다 이걸 곱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 식이랑 같으려면 사인 세타 앞에 있는 요 A랑 자 여기 사인 세타 여기 있으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해 가세요? 그럼 이렇게 곱해서 요거랑 같으려면 어떻게 돼? 그러면 결국 얘가 코사인 알파가 뭐가 돼야 돼? 이거분의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은 우리가 삼가함수의 합성, 그러니까 이 삼가함수의 합성은 우리가 그 합의 법칙 있잖아요. 그러니까 덧셈 공식, 삼가함수의 덧셈 공식을 역으로 푼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공식이 아니고 삼가함수의 그 덧셈 공식을 역으로 푼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제곱 b 코사인 세타 하면 이게 루트의 a 제곱 b 제곱 이건 뭐 우리 많이 나오는 피타고라스 그 했을 때 합이죠, 그죠? 그래서 그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가 된다. 그래서 여기 각이 이제 알파가 되는데 이 알파의 정체가 뭐냐면 코사인 알파가 요거분의 요게 되고 사인 알파가 요거분의 요게 되는 그래서 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그 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걸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똑같은 식을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베타, 그죠? 더하기 사인 세타, 사인 베타가 되니까 우리가 이 식의 좌변, 우변이 똑같으려면 얘도, 그죠? 얘랑 곱해가지고 뭐가 되면 돼요? 얘가 되면 되죠, 얘가.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베타는 뭐라고?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A, B인데 여기는 BA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번 공식은 그냥 쓰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우리가 1번과 2번은 항상 호환 가능한, 그러니까 1번이 되면 2번도 되고 2번이 되면 1번도 되고 그런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 중에 어떤 하나로만 풀리는 문제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거죠. 이 삼가함수 합성이 교과서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이 삼가함수 합성을 이용했을 때 뭔가 좀 복잡한 문제들, 그러니까 삼가함수 합성을 이용해서 풀 수 있긴 한데 복잡한 문제들. 사실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세타의 범위가 실수 전체라거나 0부터 2파이까지가 아니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거나 이런 경우는 좀 약간 복잡한 문제들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런 문제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막 우리가 자유롭게 막 이렇게 골라 써야 되는, 그렇게 해야만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별로 없지 않겠나. 그래서 본인이 뭐 예를 들어 나는 코사인이 너무 좋아, 뭐 그럴 수도 있나요? 뭐 그럴 수도 뭐 있겠죠. 사람은 다양하니까.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늘 사인으로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양쪽을 자유자재로 하면 좋죠. 물론 좋은데 좀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막 바뀌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사인 공식만 기억해 두시고 그냥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 나는 뭐 완벽하게 하고 싶어, 둘 다 난 꼭 알고 싶어, 진짜 호기심이 있어, 그러면 뭐 둘 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예제라고 할 만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냐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이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세타 요걸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2를 빼내가지고 2를 빼서 2분의 1, 2분의 루트 3을 만들면 이게 어딘가 익숙한 숫자 아닙니까?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라는 것은 2분의 1은 뭐야? 코사인 3분의 8, 코사인 60도고요. 2분의 루트 3은 사인 60도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형태를 보니까 코사잖아. 그래서 사인에 세타 더하기 여기 세타 더하기 3분의 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공식으로 만들어서 쓰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2를 꺼냈을 때 2분의 1, 2분의 루트 3 이렇게 예쁘게 되는 경우가, 그죠? 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3 사인 세타 4 코사인 세타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 5를 꺼내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5분의 3 사인 세타 5분의 4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해가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의문을 할 거예요. 여기서 2를 꺼내고 여기서 5를 꺼낸다는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뭔가의 코사인 사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코사인 알파가 되고 이게 사인 알파가 되면 요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쓸 수 있다? 5는 원래 있던 거고요. 사인에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쓰고 싶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합성하고 싶다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얘가 뭔가의 코사인 사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숫자가 뭔가의 사인 코사인이 되기 위해서 꼭 만족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곱의 합이 1이다 이걸 만족해야 되지. 그래서 제곱의 합이 1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거 제곱해서 더하면 3제곱 4제곱이니까 얼마예요? 얘는 제곱의 합이 무려 25잖아요. 근데 우리가 1이 됐으면 좋겠다니까요. 1이 되게 하고 싶으면 25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이해가시죠? 제곱했을 때 25가 되도록,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 분모가 25가 되도록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트 25, 즉 5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제 25분의 9, 25분의 16이니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 공식 어디 갔나요? 우리가 여기 앞에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꺼내면 이렇게 꺼내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A, 루트 A 제곱분의 B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숫자가. 그럼 그건 이제 제곱해서 항상 1이 되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대신에 이제 이렇게 5분의 3, 5분의 3 만들어 놓으면 요 알파가 특수각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코사인 알파 5분의 3이고 사인 알파가 5분의 4인 알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삼각형이잖아요. 3, 4, 5. 분명히 있지만 걔가
뭐 몇 분의 파이 이렇게 또는 몇 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몇 분의 파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그냥 알파라고 쓰면 된다는 거지. 알파라고.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 알파가 코사인 알파 5분의 3이고 사인 알파 5분의 4고 즉 그림으로 그리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직각삼각형의 여기가 알파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하지만 얘를 특수각으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시죠? 얘는 이제 언제 엄청 파워풀한 힘을 발휘하냐면 최대 최소를 구할 때입니다. 사실 이걸 배우는 우리가 큰 목적이 뭐냐면 최대 최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 최소. 그래서 우리가 요건 이제 요거는 아주 짧게 봐봐요. 요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는 루트 2. 왜냐면 여기 1이니까. 그럼 루트 A제곱 B제곱 하면 루트 2죠. 그죠?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인데 얘는 요 알파가 얼마가 되면 되냐면 코사인 사인이 모두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되면 되는 거거든. 이해 가시죠? 루트 2분의 1 되면 여기가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얘는 아까 봤죠? 5의 사인에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이것처럼 특수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코사인 알파가 5분의 3이고요. 사인 알파가 5분의 4야.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거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코사인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예를 들어 요 똑같으니까 요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5의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베타. 지금 여기서 베타라고 쓰는 거는 여기 알파니까 이렇게 여기 알파 쓰면 좀 헷갈릴 수 있어 쓰는 겁니다. 꼭 뭐 베타라는 문자를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저기 짝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면 이렇게 했을 때는 코사인 앞에 있는 게 코사인이 돼요. 왜냐면 코사인 전개하면 코 이렇게 되니까 요 코 앞에 있는 요게 4가 코여야 되니까 얘는 코사인 베타가 이제 5분의 4고 사인 베타가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 알파랑 여기 베타는 어떤 관계 있어요? 서로 사인 코사인이 바뀌어 있는 즉 서로 90 빼기 이런 베타는 90 마이너스 알파고 뭐 이런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코사인 표현은 뭐 그냥 한번 봐두고 지나가는 정도에 그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런 합성을 하는 이유는 이 어떻게 보면 예제 6번 같은 문제를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런 루트 3 사인 x 빼기 코사인 x라는 함수가 있는데 최소를 구하자 이렇게 하면 합성을 이용하지 않으면 못 푸느냐? 그거 아니죠 당연히. 미분해서 푸시면 됩니다. 미분해서 푸시면 되죠. 여기 지금 범위가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그러면 우리가 0부터 2파이까지만 구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우리가 얘도 주기가 2파이고 얘도 주기가 2파이니까 빼면 주기가 2파이거나 뭐 2파이보다 작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2파이보다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기가. 그러면 얘는 0부터 2파이까지 최소를 구하면 실수 전체에서 최소를 구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가지고 미분한 y 프라임은 그 다음에 코사인 미분하면 더하기 사인 세타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세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여기 넣어보면 이제 최소 나올 겁니다. 이해가시죠? 탄젠트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탄젠트가 30도일 때가 그죠? 6분의 파일 때가 이거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얼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게 세타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11파이랑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 그죠? 아마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여기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최소를 구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편리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합성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y는 뭐랑 똑같냐면 제곱해서 더하면 4니까 루트 씌우면 2잖아요. 2의 사인의 x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 코사인이 그죠?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이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사인이 봐봐 여기 알파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가 사인 알파가 이렇게 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몇 사분면입니까? 코사인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면 4사분면이니까 코사인 2분의 루트 3이려면 그러니까 6분의 요게 이제 플러스만 생각하면 요게
그죠? 이게 6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혹은 플러스 6분의 11파이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쓰는 게 예쁘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최소가 얼마예요? 최소는 실수 전체면 이거 그냥 sin x랑 그래프를 x축 6분의 8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이렇게 2배 늘린 거니까 얘는 최대도 2, 최소는 마이너스 2.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잘 보시면 우리가 이것처럼 x의 범위가 없거나 없다는 건 실수 전체라는 거니까 또는 x의 범위가 한 주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평행이동은 사실은 구할 필요도 없는 게 얘는 최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어디에서 최소냐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최소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구하면 된다는 거니까 너무 쉽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구하면 된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이게 최소를 구할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들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뭐 단순한 계산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탄젠트 위에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니까요. 4 마이너스니까 여기 이제 4 더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죠. 밑에는 1 빼기죠. 빼기고 곱이니까 4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가 이제 1 마이너스 8이니까 9고요. 그죠? 위에는 2입니다. 그래서 답은 9분의 2고 p 더하기 q 하면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1번 문제는 요 이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하는 건데요. 그죠?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니까 요것들 구하면 되죠. 탄젠트가 4분의 3일 때 사인 코사인 어떻게 구합니까? 뭐 이거는 이제 뭐 항등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겠지만 그냥 이게 삼각형 그림 그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탄젠트가 4분의 3이니까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 쓰면 5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코사인이 5분의 4고 사인이 5분의 3인데 대신 여기 1/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부호가 사인 알파가 진짜 5분의 3이고요. 얘가 이제 진짜 5분의 4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베타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2분의 5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기 13이고 그래서 크기 숫자는 사인 베타가 13분의 5고 코사인 베타가 13분의 10인데 여기 이제 3,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다 음수겠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3분의 10이고요. 여기가 이제 곱하기 마이너스 13분의 5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더하면 되겠지요. 65분의 마이너스 있고 36, 20이니까 36, 20이 얼마죠? 56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65분의 마이너스 56 어딨죠? 1번이네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물론 이제 얘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있으니까 여기서 뭐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 있죠, 그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면 4분의 3 더하기 12분의 5, 그죠? 그다음에 1 마이너스 4분의 3, 12분의 5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분모 분자 48을 곱하고 계산하시면 48 빼기 15니까요. 48 빼기 15, 33인가요? 33이고 위에는 여기 36, 20 그럼 56이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33분의 56에 이 말은 예를 들어 어떤 여기 각이 알파 플러스 베타인 삼각형인데 여기 33이고 여기 56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되는데 숫자가 좀 커가지고 이 계산 좀 불편한데 이 피타고라스 써보시면 65가 나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걸 막 다 계산하기 어렵고 65 나오니까 그럼 이제 사인은 이렇게 요거분의 요거니까 65분의 56이죠. 근데 부호는 어떻게 정하느냐? 우리가 3, 4분면 각이랑 1, 4분면 각이랑 더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4, 4분면이거나 3, 4분면이 돼야 되죠. 그림 생각해 보세요. 이해 가시죠? 3, 4분면 아니면 4, 4분면이 돼야 됩니다. 3, 4분면, 4, 4분면 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은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각은 무조건 여기 마이너스 붙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게 낫고요. 근데 이제 다른 문제에서는 꼭 어느 게 항상 이게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뭐 다 항상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네,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코사인 A-B를 구하는 건데 이게 이제 코사인 A, 코사인 B 더하기 사인 A, 사인 B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개 더한 게 0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사인 A 더하기 사인 B가 마이너스 사인 C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필이면 이렇게 쓴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코사인 A, 코사인 B 뭔가 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인 A, 사인 B 곱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A, B끼리 묶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생전 이런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문제를 생전 처음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너무 이제 난 이런 생각이 안 들던데 나는 바본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양면을 제곱을 해보시면 아이고야 제곱을 할게요. 제곱을 해서 더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더한다. 해볼게요. 봐봐. 여기서 사인 제곱 A가 나오고요. 여기서 코사인 제곱 A가 나와요. 그럼 1이죠. 더하기. 여기서 사인 제곱 B, 코사인 제곱 B가 나와서 더해집니다. 그럼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 사인 A, 사인 B가 나오고요. 여기서 2 코사인 A, 코사인 B가 나와서 예쁘게 묶으면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코사인 A, 코사인 B.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A, 사인 B. 좌변이 좀 기네요. 그 다음에 우변은 그냥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합이니까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안에 요게 뭡니까? 요게 요거랑 같은 거죠? 근데 얼마예요 이게? 2x 더하기 2가 1이니까요. 요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얘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단위원이 있어요. 단위원. 반지름이 1인. 원이 좀 못생겼는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각을 A라고 해. 그러면 여기 이제 좌표가 코사인 A, 사인 A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또 점이 있어. 그럼 여기 이제 여기까지 각을 뭐 B라고 이걸 B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코사인 B, 사인 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각이 있으면 여기서 코사인 C, 사인 C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걸 듣고 있는 여기 이제 지금 재수하는 학생들은 작년에 벡터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요 세 개의 벡터의 합 이해 갑니까? 이 세 개의 벡터의 합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성분으로 쓰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콤마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콤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 개의 벡터의 합이 0이다 이런 뜻이에요. 합이 다 0이라는 건. 그러려면 생각해보세요. 이 세 개의 벡터의 합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게 120도, 120도, 120도에서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안 되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 세 개의 각이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각이 120도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게 120도여야 되는구나. 120도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완전히 대칭인 모양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이제 근거 계수관계 쓰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자주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두 근이 이제 이렇게 알파 베타가 두 근이 아니고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거 계수관계 쓰시면 이제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얼마? 이게 a분의 마이너스 b니까요. 2 이렇게 되고요. 곱이 a분의 c니까 이렇게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요건데 우리가 사실은 이 시컨트 제곱은 이게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탄젠트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시컨트 제곱이 아니고 뭐 사인 제곱이든 코사인 제곱이든 상관없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알파 플러스 베타 뭔가의 시컨트든 뭐 코시컨트든 탄젠트든 하여튼 뭐든 구하려면 우리가 삼가함수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6가지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 6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알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부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근데 얘는 또 게다가 제곱이니까 무조건 양수니까 무조건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 시컨트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이 문제 조건 자체가 지금 얘들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랑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 마이너스 여기 얘가 들어와야 되죠, 그죠? 여기 자리에 2분의 1이고요. 얘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니까 2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4죠, 그죠? 2분의 1분의 2니까. 그래서 4니까
요게 이제 1 더하기 4, 4, 16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제 17이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7이다. 그래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 뒤에 이제 도형의 활용, 뭐 그다음에 그 실력 다지기 문제, 그 문제로 내일 다시 진행할게요. 네.